산후조리 맡겼다가 인생 조졌습니다. 애 낳고 조리원 퇴소하고 친정집에서 2주 조리함. 3일 후에 조리해주실 이모 오기로 했음. 예약이 꼬여서 날짜가 3일이 비었음. 애기 이제 한 달간 넘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시댁에서 애기 보여주러 오라고 닥달함. 애기도 어리고 산후조리 중이라 못 간다고 했음. 시댁은 차 타고 30분 거리임. 더군다나 과거에 시부모님이랑 나랑 대판 싸워서 사이 엄청 안 좋았는데 애 낳고 시부모님 혼자 풀림. 병신 같은 남편 새끼가 지 마누라랑 애 생각 안 하고 광복절에 시댁 간다고 말해놓음. 열받아서 돌았냐고 버럭하니 시어머니가 조리하러 친정은 가면서 시댁은 왜 모소냐고 뭐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함. 친정도 차 타고 30분 거리임. 친정은 조리하러 간 거고 내가 시댁 가면 발이나 편히 벗고 있을 수 있겠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며 난리침. 남편 새끼 시엄마랑 통화하더니 우리 엄마가 조리해준대. 도우미 취소하고 일주일만 있다가 오면 되잖아. 가자. 하면서 가자고 징징거림. 광복절 지나면 당신 일하는데 나 혼자 있으라고? 했더니 엄마가 진짜 산후조리 제대로 해줄 거야. 마음 편히 있어도 돼. 라고 짓거림. 결론은 짐 싸서 출발함. 갈 때부터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었음. 친정에서 산후조리하고 엄마 100만 원 드렸음. 출발 전에 신랑한테 말함. 1주 조리하고 50만 원 드리겠다고 했음. 신랑 좋아서 오케이 함. 광복절 점심 전에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님 애기 받으시면서 왔냐고 오느라 고생했다 하심.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왔냐 하심.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힘드실 텐데 조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했음. 진짜 세상 인자하게 웃으시며 애 셋이나 키웠는데 산후조리 못 해주겠냐? 라고 말씀하심. 그래서 감사하다고 적은 돈이지만 받아두시라고 50만 원 드림. 어머님 좋아하시면서 친정처럼 편히 지내다 가라 함. 그리고 방에서 좀 쉴게요 하고 신랑 예전 쓰던 방에 가서 신랑 부름. 침대인데 안 쓰고 있어서 이불 다 걷어놓은 상태라 이불 펴라 했음. 멀뚱멀뚱 서서 신랑 이불 펴는 거 구경함. 그리고 누워서 신나게 폰 게임함. 거실 나가보니 애기 보느라 신랑이랑 시엄니 정신 팔림. 시아버지 TV 시청 중. 어머니 배고파요. 점심 주세요. 했음. 시어머니 당황하더니 어이쿠 점심 먹는 걸 깜빡했네. 하시면서 부엌 가심. 다시 방에 들어와서 폰 게임함. 어머님이 점심 먹게 나와라 해서 나가보니 상에 반찬 2개뿐 아직 차리는 중이었음. 그래서 그냥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음. 그냥 다 차려질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음. 시엄니 뒤돌아서 나 흘끔흘끔 쳐다보시고 나는 턱 깨고 앉아서 어머님 눈 마주칠 때마다 싱긋 웃어드림. 점심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나한테 물 떠오라 함. 그래서 남편더러 여보 아버님이 물 달라시네. 하고 말하니까 아니다 앉아 있어라. 하고 시어머님이 가져다 주심. 밥 다 먹고 어머님 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묻고 그러라 하시길래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음. 애기 수유할 때 빼곤 방에 박혀서 저녁 때까지 안 나갔음. 저녁 돼서 어머님이 외식하자시는데 애가 어린데 어떻게 식당 데려가냐고 밥 차려 달라 했음. 결국은 짜장면 시킴. 먹기 싫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저 들어가서 쉴게요. 하고 방에 들어감. 밖에서 치우는 소리 나길래 거실 나가서 남편한테 밥을 성에 안 차게 먹었더니 너무 출출하다. 나가서 참치 마요. 도시락 사다 줘. 라고 했음. 그리고 어머님 애기 씻겨야 돼요. 했음. 어머님 나 쳐다보심. 남편도 쳐다봄. 그때 아버님이 날 보시더니 커피 한 잔 타와라 하심. 그래서 여보 아버님 커피. 했더니 시아버지 윽박 지르심.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애미 애비가 시댁 와서 지체처럼 드러누워 어른들 부려먹으라고 가르쳤냐? 어디서 굴러먹던 버르장머리야? 너가 지금 시댁을 얼마나 만만히 보길래? 가만히 누워 자빠져서 시부모를 조롱해! 당장 가서 커피 타오고 과일 깎아와! 제가 언제 조롱했다고 그러세요 아버님? 굳이 산후조리 집에서 하겠다는데 부르신 거 어머님 아버님이시잖아요? 무리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식사와 애기 케어만 맡겼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라는 식으로 말함. 어머님도 갑자기 너는 산후조리가 무슨 여왕 대접 받는 건 줄 아냐?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하면 수저 놓고 반찬 옮겨놓고 해줘야지 가정교육을 그딴 식으로 받았어? 하시고 아버님은 계집이 사내를 잡아 먹으려 하는 거냐? 어디서 드세고 못 데쳐먹은 저런 게 굴러들어와서는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을 년 같으니라고 쯔쯔쯔. 하면서 뭐라 하심. 바로 앞에서 친정에 전화함. 대성통곡하면서 전화함. 그리고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잠 갔음. 1시간 있다가 친정 부모님이 나 데리러 오고
친정엄마랑 시엄마랑 대판하고 친정엄마가 애기 안아서 차 타고 아빠가 짐 트렁크 싣고 나는 내 짐 챙겨서 나왔음. 시엄마 애기 놓고 가라는 걸. 애기가 모유 먹어서 안 돼요. 어머님. 그리고 아까 드린 돈 주세요. 조리해 주신 데서 드린 거지 용돈 드린 거 아니에요. 했더니 못 주신다고 하심. 줬다 뺏는 경우가 어딨냐고. 그래서 문자로 계좌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하고 친정 옴. 친정 도착해서 시엄마 폰에 계좌번호 보내니까 전화 와서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네가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돈을 다시 뱉어내라고 문자를 보내? 줬다 뺏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욕하고 시아버지도 전화 이리 줘봐. 야, 이 못돼 먹은 거다. 내 애비애미가 이 따위로 가르치냐? 어른한테 돈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는 게 내 집안 법도야. 욕하고 남편 새끼는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떻게 어른들한테 한마디를 안 줘? 그냥 죄송하다고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뭘 잘했다고 성질이야? 난 너랑 이혼할 건데. 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응, 우리 갓난아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다시는 부모님 댁에 안 가도 돼. 아니, 부모님이랑 연을 끊으라면 끊을게. 제발, 이혼만은. 하며 미안하다 함. 아침에 신랑은 계속 미안하다고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시부모님 이제 안 보고 산다고 2번이나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데 웃기고 자빠졌네요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속사정 말하자니 길고. 내가 이 새끼랑 결혼한 게 내 발등 찍은 거지 뭐. 추가글. 못됐다느니 사이다라느니 얘기가 많네요. 남편과 9개월 연애 후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 어릴 적부터 인력사무소를 크게 운영하고 계셔서 집안 사정은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저는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번화가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저희 미용실 고객이었고 계속되는 구애에 사람도 자상하고 괜찮은 것 같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결혼을 서두르셔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 당시만 해도 시부모님은 내 딸 하시며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상견례 때 시댁 사정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 4억 원대 아파트를 저희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단은 기죽고 살지 말라며 부모님이 넉넉히 보내주신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물은 신랑 시계 반지 5돈, 목걸이 10돈, 예복을 제가 해줬습니다. 반면 시댁에서는 제 예물을 300만 원 선에서 해주셨고 신랑이 모은 돈 약 1,500만 원으로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해갔다고 기세등등하지도 않았고 시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다라는 각오로 시집가서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은 돌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기엔 신혼집이 너무 크다면서 집을 바꿔 살자는 요구. 매달 용돈 200만 원씩 보내라는 요구. 하루 한 번 안부 전화 강요. 매주 시댁 방문 강요.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내 딸에서 며느리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더군요. 고구마 같겠지만 집 바꾸는 걸 제외하고는 다 응해드렸습니다. 대신 시댁 리모델링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했고 저는 미용실에 매니저가 3명이나 있어 일주일에 2번만 나가며 태교와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저희 아버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 시어머님이 시조부모님 제사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배부른 상태로 가서 제사 음식을 거의 혼자 다 하고 중간에 오신 시어머니 친구분들 시중까지 들며 부엌대기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새 차를 뽑아서 오셨길래 무슨 돈이 있으시지?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저희 아버지라는 걸 그날 제사가 끝나고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사 2주 전쯤 저희 아빠에게 전화해서 결혼시킬 때 진비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죽고 싶다고 앓는 소리를 하셨답니다. 아빠가 네, 그러시구나 했더니 갑자기 제 아이가 아들인 것을 언급하며 우리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며느라가 아들 떡하니 가졌으니 손자값을 주시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만 나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기죽을까봐 시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드리고도 저 속상할까봐 말씀도 안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그 병신 같은 남편이 제사밥 다 먹고 집 갈 준비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랍시고 지 입으로 짓거리더군요. 돈 달라고 한 것도 어이없는데 그 돈으로 새 차를 뽑다니요. 바로 친정에 전화해 사실을 확인하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곧장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님, 저희 아빠한테 받아가신 3천만 원 돌려주세요. 뭐?
어디서 건방지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내가 지금 임신하더니 아주 돌았구나. 제가 돈 게 아니라 아버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차돈한테 손주갑이라며 사기쳐서 받아낸 돈으로 새 차 뽑고 드라이브 하시니 기분 좋으셨어요? 이게 진짜 네 애비가 돈 좀 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집안 핏줄을 뺀 몸만 아니었으면 당장 머리채를 잡고 내쫓았어. 예, 너 지금 하늘 같은 시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네 아버지가 손주 예쁘다고 성의를 보인 거지. 돈 몇 푼에 눈이 뒤집혀서 시부모를 사기꾼으로 모는 거냐? 이 악독한 년아! 악독이요? 사람 등쳐먹는 게 아버님 특기시고 옆에서 거드는 게 어머님 역할 아니셨어요? 아주 아들 장사 잘하셨네요. 그 장사 미천. 오늘부로 제가 싹 다 회수해야겠습니다. 아들 깨끗하게 돌려드릴게요. 대신 시집 올 때 드린 예단비 3천, 대게 해드린 리모델링비 2천, 그리고 이번에 사기치신 새 차값 3천. 이 모두 돌려주셔야 할 겁니다.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내드릴 테니 그리 아세요. 라고 단단히 얘기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이 가방을 소파에 집어 던지며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금이라도 전화드려서 싹싹 빌어. 뭐? 빌어? 지금 사기당한 피해자 앞에서 내 말버릇을 따지는 거야? 넌 대체 뇌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사기! 그게 무슨 사기야? 아버지가 그냥 나이 드셔서 차 한 대 갖고 싶으셨던 거겠지? 너는 우리 부모님을 아주 상습 사기꾼으로 모는구나. 네가 조금만 참고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참아? 그래서 그 사기친 돈으로 뽑은 차 옆자리에 타고 좋다고 실실댔니? 너도 똑같은 것들이야. 넌 네 부모 꼭두각시밖에 안 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하기 전엔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나가!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여긴 우리 아빠가 사주신 내 집이니까 너가 당장 나가. 너랑 더 살 생각 초도 없으니 내 아버지 사무실에도 나갈 필요 없고 이 집 싸서 그 갈란 네 진짜 집으로 꺼져. 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용돈 200만 원도 끊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가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갚고 조카 태어나면 진짜 잘하겠다며 빌고 또 빌어서 용돈은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애 낳고 시부모님이 대뜸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고생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은 잊고 잘 지내보자. 라며 혼자 화해를 하시더군요. 손자 낳고 나니 변하신 걸까, 정말 미안하신 걸까 생각했지만 변하시는 척 하던 거였네요. 친정에서 조리하고 엄마에게 100만 원을 드리니 이건 성의로 받겠다면서 되래. 이건 너 주는 거 아니다. 손주 주는 거다. 라며 500만 원을 돌려주셨습니다. 시댁은 일절 해주신 것 없이 친정에 있는 내내 아기 사진 보내라고 닥달만 하셨고요. 제가 심한가요? 심하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도 심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시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했길래 아빠가 욕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전화해서 네 아들은 그 집 핏줄이 아니라 우리 핏줄이다. 데리고 와라. 라고 윽박지르길래 법으로 따지시자고요. 라고 답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으로 오겠다고 카톡을 보내놨네요. 친정엄마가 오면 소금 뿌린다고 벼르고 계십니다. 고구마처럼 1년 살았습니다. 이건 사이다가 아니에요. 저 등신 맞고요. 이제 호구짓 그만하려고 합니다. 혼자라고 애 못 키우나요? 떳떳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후기 글입니다. 추가 글을 끝으로 글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과 파렴치한 시댁에 분노하여 또다시 씁니다. 어제 점심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올 거라는 제 말에 친정엄마는 대접에 소금을 한가득 퍼서 신발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남편 얼굴에 그대로 뿌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방에서 아기 수유하느라 직접 못 본 게 천추의 한입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얼굴에 소금을 덕지덕지 묻힌 남편이 방문을 콱 열고 들어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 고하길래 아기 수유 중이니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뒤따라온 친정엄마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나가! 라고 소리치시며 남편 옷을 잡아 끌고 욕을 하셨습니다. 수유를 끝내고 다른 방으로 옮겨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내 상식에서 너 포함 너희 부모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애 낳고 나니 강제 화해시키는 것도 어이없었는데 손주분이 좀 달라지셨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친정에서 조리할 때부터 들들 볶더니 부디 집에서 쉬겠다는 며느리를 왜 불러들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건데 너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가부장적인 거 알면서 굳이 부모님 앞에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데 숟가락 좀 놔주면 어디가 덧나? 솔직히 산후조리도 너무 길잖아. 남편이 지랄 떠는 소리에 저도 폭발했습니다. 네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 산후조리 너희 엄마가 제대로 시켜준다고? 근데 왜 내가 가기 싫은 네 집에 가서 가부장적인 네 아빠 성격 맞춰주면서 네 엄마 주방일 도와줘야 하는데? 여태 돈 벌고 집안이라고 네 시중 들면서 애 낳고 이제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꼬았어?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그럼 이혼할 건데 네 엄마 네 아빠지. 내 엄마 아빠냐? 내가 네 돈으로 산후조리 했어? 우리 아빠가 너 사위라고 남들 월급 250만 원 줄 때 너는 400만 원을 줬어. 그지 새끼 갱생시켜놨더니 분수도 모르고 나대기는. 결국 저희는 또 싸웠고 남편은 이혼 못한다며 아기를 당장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난리통에 친정엄마와 저에게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와중에 친정엄마가 후라이팬으로 남편을 후드려 패셨습니다. 문 밖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수십 번 두드리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일찍 퇴근하신 아빠와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혼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며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실 때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고집부려 시집가서 이런 모습만 보여드려 죄송해요 엄마 아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뜻밖의 아이는 시댁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젊으니 새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그 집에 보내면 저와 더 엮이려고 할 것 같고 이미 품에 안으면서 생긴 모성애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적으로 저를 응원하며 아빠는 이혼 소송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젯밤 시댁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던 중 신우이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언니, 이번 일은 언니가 좀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 충분히 하셨을 텐데. 굳이 일부러 어른들 약 올릴 필요 있었어요? 듣는데 실소가 터졌습니다. 아, 맞네. 신우이도 그 집 자식이었지. 아가씨, 잘 들어요. 나는 과거 일을 용서한 게 아니라 잠시 덮어둔 거예요. 우리 아들 생각해서. 나는 시댁이랑 화해할 마음 따위 없고 먼저 막무가내로 나온 건 시댁이에요. 아가씨도 꼭 결혼해서 본인 집 같은 시댁 만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참고로 이 신우이 결혼도 안 하고 지방에서 남자친구와 동거 중입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가 막내딸 혼전 동거는 눈 감아주는 것도 웃기죠. 남편 위로 누나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분은 시댁과 연 끊고 산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고 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신우이도 바로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까지 전화와 욕 문자를 번갈아 보내다 잠잠해졌고 저는 친정엄마와 불침번을 서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들르기 전 잠시 쉬고 있는데 가게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지금 가게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남편분까지 오셔서 머리하고 계세요. 정말이지 또라이들 아닙니까? 깽판을 치러 온 거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세 사람이 나란히 제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하고 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상상 이상의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파마를 말고 있었고 남편은 커트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괴한 상황에 저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나갔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고 남편은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손님으로 온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는 느낌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손님이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슬금슬금 다가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잘할게. 엄마도 미안해하셔. 신우이도 자기가 도가 지나쳤다고 사과하려고 온 거고.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네 엄마 옆으로 꺼져. 파마가 다 되고 셋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온갖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총 19만 2천 원입니다. 계산해 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우이가 눈치를 보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하고도 안 가고. 얘기 좀 하자. 라고 하길래 저는 그들 바로 앞에서 친정아빠에게 전화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빠, 시댁 식구들이 미용실에 찾아왔어. 나 해코지 할 것 같아 무서워. 그랬더니 신우이가 진짜 언니 왜 그래요? 소리쳤고 남편이 둘을 모조리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대충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과한 뒤 가게 일을 좀 보고 집에 오니 밤 10시였습니다. 그 후로도 오는 연락은 전부 차단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일입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더 의논해보고 월요일부터 움직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은 해보겠지만 소송을 거는데 제가 알아야 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